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29일 화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상승 마감했죠. 드디어 트럼프가 경기부양책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이 오른 것 같은데요. 어, 드디어 이제 하나둘씩 뭐가 끝나가는 느낌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대선 끝났고, 그리고 뭐 경기부양책, 그죠? 부양책에 관련된 기대감,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었는데, 이 기대감도 이제 끝이 났고, 그리고 백신 개발 어쩌고저쩌고, 이것도 백신 개발도 이제 끝이 났고, 물론 또 변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, 아무튼, 뭐, 하나둘씩 이벤트들이 이제 끝이 나가고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셧다운 위기는 피했대요. 이게 이제 드디어 모든 이벤트들이 끝나간다, 뭐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,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좀 오늘 좀 재밌게 좀 본 내용이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, 여기 링크 주소는 제가 리플이나 저기 밑에 글에다 남겨놓을게요. 눌러서 보시면 되고, 책 제목이 이번엔 다르다입니다. 이거는 좀 나온 지가 좀 된 책이라 가지고, 저도 사서 보고 싶었는데, 사서 볼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냥 이게 서평, 누가 이제 읽고, 감상문 써놓은 것만 읽어볼 수가 없는데, 예, 그죠? 누가 읽고 나서 감상문 쓴 거를 바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아무튼 여기 누가 서평을 적어놓은 건데요. 잘 써놨길래 갖고 나와봤는데, 일단 뭐 제목부터가 이번엔 다르다입니다.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. 이번엔 항상 다르지 않다. 항상 똑같다. 주식시장에 다른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, 위기는 반복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런 제목이 나온 책이 있었다니 뭐 일단 뭔가 좀 흥미롭다 이러면서 보게 된 거죠. 아무튼 이렇게 뭐 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.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위기가 오나, 어떤 조건들이 뭐 갖춰졌을 때 호황이 오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들 보시고, 심심하신 분들 한번 쭉 읽어들 보시고, 책 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책 구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죠. 그래서 이 주식 공부라는 게 사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번엔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. 결과적으로 항상 똑같아요. 뭐 물론 양적 완화라든가 뭐 개인들의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게 좀씩 바뀌긴 바뀌지만은 이 디테일이 바뀌는 거고, 그 기본적인 큰 흐름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.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아지고, 안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지는 게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기본적인 룰인데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도 같단 말이죠.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의 공통점이 어떻고,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안 팔지만 이 책은 아마 이 책은 팔고 있을 거거든요. 이건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, 이것도 뭐 지난 몇백 년간의 어떤 역사들을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. 이것도 재밌는 책이에요.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이미 인류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겪어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백 년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. 그걸 가지고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나오는데, 이 책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, 아무튼 간에 자, 이제 미국 주식시장 좀 넘어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젯밤에 갭상승 출발해서 신나게 오르더라고요.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잠깐 밀리고 또 신나게 올랐는데, 아무래도 그 부양책 타결됐다고 하니까 그렇겠죠. 그래서 FANG도 오르고 뭐 S&P도 오르고 아주 사이좋게 강세장이 나타났습니다. 약간 독특했던 거는 상승률이 제법 나왔는데 0.7%, 0.8% 올랐는데, 근데 상승 종목이 53%, 그죠? 4,000개 종목, 하락 종목이 3,300개 종목. 아무튼 요즘 한국장도 그렇고 저기 미국장도 그렇고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좀 비율이 좀 떨어진다, 뭐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어제도 좀 올랐는데, 어제도 도치 형태로 선물을 마감을 했는데, 보시면 상승 종목 수는 311개, 코스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, 아무튼 최근에 보시면 지수가 계속 등락률이 1%, 1.7%, 뭐 0.06%, 0.4%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상승 종목 수는 350개, 590개, 311개, 477개 뭐 이 정도로 별로 그렇게 상승 종목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죠? 뭐 이런 것들의 특징, 그러니까 대형주만 가지고 지수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, 미국이나 한국이냐,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
당연히 뭐 미국은 계속 신고가 쓰고 있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건 없겠죠.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뭐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UVXY가 뭐 지킬 수 있느냐, 빅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여부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봤는데 어젯밤에 일단은 뭐 양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지지력 이런 걸 논하기는 좀 빠릅니다. 그죠? 한 2거래일 정도 체크해 주면은 좋겠다. 그죠? 일단은 10점 몇 달러에서 일단은 양봉이 띄워지긴 했는데 오늘 밤에 뭐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여기 어딘가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정도부터는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기 이제 어딘가 양봉을 보여주면서 지지력이 나오는 모습, 여기 어딘가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또 가능할 겁니다. 아니면 뭐 11달러를 빨리 안착하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어제 S&P 지수 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갭으로 떠가지고 이 갭을 또 지키고 있는데 이 종가 관리가 아무튼 빡시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고 계속 그래서 뭐 이도저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. 그 변동성 지수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지수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더라. 한 0.8% 정도 상승 마감했다. 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2 부근의 지지력을 이번처럼 이렇게 이때처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UVXY가 11달러 올라오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그 10점 몇 자리를 지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얘도 뭐 이 자리에서 지키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여부 잘 보시면 되겠죠. 오늘 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이제 또 뭔가 베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어제 반등을 하긴 하더라고요. 그 부양책 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달러는 또 올라옵니다. 90.5가 빨리 돌파 한짝 돼야 되는데 아무튼간 90.5 지금 밑에서 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자꾸 이 저점이 이제 슬슬 높아지려고 하는 옛날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. 최소한 여기 저점이 계속 낮아지던 뭐 이런 때와는 좀씩 다르게 아무튼 이제서야 좀 저점이 조금씩 좀 높아지면서 어떤 지지력이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뭐 이런 달러입니다. 그죠? 그래서 90.5 위쪽으로 올라오면 가장 좋은데 아무튼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얘가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. 가능성 있습니다.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.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빠지지 않고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을 좀 이제 어떤 포인트로 짚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특별히 지금 뭘 할 건 없고 테슬라 그 공매도 하실 분들은 잘 보세요. 아직까지는 그죠? 아직까지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최소한 이것도 뭐가 붕괴되고 나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붕괴의 기준은 뭐 예를 들면 600달러 붕괴라든가 뭐 그죠? 600달러 정도가 붕괴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.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아직까지는 몰라요. 아직까지는 이 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공매도 하실 분들은 조금 좀 더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. 아무튼 어젯밤에 음봉 만들었긴 하지만 일단 상승 마감이거든요. 만약에 이게 오늘 밤에도 이거를 만약에 여기 뭐 670, 680 여길 넘지 못하고 여기서 또 밀리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음봉 만들어주면은 또 뭐 한번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심하자. 최소한 600달러 정도는 붕괴시키고 나서 테슬라 아래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.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. 그죠? 테슬라 차트인데 정말 대단한 차트입니다. 그렇고 나스닥도 올랐죠? 나스닥도 뭐 겁나게 올라서 마감했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. 미국장에서 이제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길래 하나 봤는데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하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긴 한데요. 보시면은 이 10년 금리가 연 1.2% 넘으면 대피하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. 농협에서 NH증권에서 이런 걸 제시를 해줬는데 참고는 해볼 만한 것 같아서 하나 갖고 나와봤습니다. 지금이 금리가 1%가 안 되죠. 아직 10년물이 0.94 그죠? 아직 1%가 안 됩니다. 근데 아무튼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죠. 삼각수렴형이라고 말씀드렸죠. 어젯밤에 삼각수렴형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
어떤 무슨 신호, 어떤 뭔가 트리거, 금리하고 환율 쪽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년물 금리가 연 1.2% 넘으면 대피하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론적인 가격.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뭐 주식 아직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채권 가격 대비해서 채권 금리하고 주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그 어떤 채권 금리를 가지고 뭐 주식이 비싸다 싸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 건데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론가를 한번 산출을 해봤답니다. 물론 이것도 말 그대로 이론적인 가격이죠. 이 다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1.2% 정도를 넘어가면은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한번 읽어보시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믿어보시고 아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걸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갖다 버리시면 되겠죠. 그죠?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데이터가 있긴 있더라. 근데 지금 아무튼 10년물 금리는 계속 뭐 모아가고 있고 1%대를 지금 넘어가냐 마느냐를 지금 이제 가지고 삼각 수렴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조만간 넘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 넘어가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되면은 이제 부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지금 시장이 뭐 조정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뭐 전염병이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락하면 안 돼요. 그런 거는 오히려 지금 뭐 변종이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빠지면 다음날 또 올라요.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하고 이 금융시장은 어쨌든 돈이 중요한 거거든요. 경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죠. 그래서 금리나 뭐 어떤 환율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해서 시장이 흔들려야지 지대로 빠지는 거고 뭐 그죠. 그런 건 의미 없다. 뭐 나머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그죠. 뭐 전염병이 어쩌고 저쩌고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시장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코스피는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. 뭐 추세선을 절대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추세선 부근까지 일단은 뭐 갈 수 있는 한까지는 일단 최대한 바싹 갖다 붙이고는 있네요. 아마 월봉상에서도 거의 다 붙긴 붙었을 겁니다. 선물인데 그죠. 월봉상에서도 진짜 터치할 자리는 다 터치하죠. 신기한 게 공교롭게도 이 월봉이나 일봉이나 둘 다 선을 그으면 이런 자리들이 같이 나온다는 점들은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. 주식시장 오래 보고 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. 이렇게 뭐 일봉에다 선을 그거나 뭐 어떻게 추세선을 그거나 이게 하여튼 중첩이 되는 가격들이 좀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. 마치 이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절대자 한 명이 진짜 철저한 계산하에 이렇게 다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터치할 자리들을 일단 거의 다 터치는 하고 있다.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게 RSI나 이런 값들도 이게 딱딱딱 맞게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오긴 나오거든요. 이런 자리 왔는데 RSI가 막 50이고 이러진 않다고요. 그죠? 꼭 이런 자리 오면 RSI 7, 80 정도 와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이 진짜 랜덤워크 한 거 같이 랜덤워크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뭐 간혹가다 몇 가지 요소들이 진짜 톱니바퀴 맞돌아가듯이 딱딱딱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. 아무튼 간에 뭐 지금 뭐 할 때는 아니고요. 그래서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죠. 변동성 같은 건 잘 안 죽죠. 아무래도 저 콜옵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젯밤에 저기 이런 얘기 하다 말았는데 그 개인들이 아무튼 요즘 콜옵션을 좀 슬슬 사긴 사더라고요. 또 오늘은 좀 팔고 있는데 가만 보시면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가 조금씩 좀 의미 있는 액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. 예를 들면 12월 4일 날에 110억 사고 그 뒤로 이제 꾸준히 몇십억씩 좀 매수가 좀 누적되고 있고 최근 12월 24일 뭐 최근 22일쯤부터 해서 22일, 24일, 28일 이렇게 해서 55억, 98억, 76억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좀 누적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지금까지 시장을 제가 봤을 때 특징적인 건 그랬었거든요. 주식이 막 오르면서 개인들이 콜옵션 누적 매수가 좀 늘어났을 때가 위험하긴 하더라. 근데 물론 저 정도 액수로는 상관이 없습니다. 보통 몇백억대로 하루에 몇백억대로 막 그렇게 2, 3거래일 이상 누적되면은 시장이 죽긴 죽던데 어쨌든 그 콜옵션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태에서
개인들 콜옵션 매수가 누적이 되면은 시장이 꺾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많이 좀 봤던 케이스긴 합니다. 물론 오늘은 아무튼 매도를 하고 있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. 그런 점들이 있었다, 옛날에는 그렇게 움직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, 뭐 아무튼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뭐 원달러 환율 어딘가에 쌍바닥 만들고 양봉 띄우면서 올라오는 거를 잘 봐야 되겠고, 아직까지 뭐 그런 거 없죠. 예,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도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볼 때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며칠 안 남았죠. 이제 2020년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 2거래일 남았네요. 코스피. 예. 좀만 더 참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연말 월말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면 뭐예요? 2020년 연봉이 갈수록 길어지는 거잖아요. 길어지는 거니까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